오늘은 아들 민석이의 결혼식 리허설 날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는 옷입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58세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밝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예식장 계약부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예식장이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을 제 통장에서 냈습니다. 꽃 장식 업체도 제가 선택했습니다. 식사 메뉴도 답례품도 모두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민석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내 결혼식인데 당연한 거지. 사실 무리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유일한 가족인 민석이를 위한 것이라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35년 동안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민석이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니, 둘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거의 일했습니다. 민석이를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이제 장가 보내는 날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밝은 자연광이 쏟아지는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하얀 의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앞쪽에는 꽃아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장미와 백합, 수국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제 입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카메라 3번으로 옮겨주세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팬츠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높이 묶었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조명 더 밝게요. 인스타에 올릴 거니까 화사하게. 주변에 촬영팀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2대, 조명 장비,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마치 방송 촬영장 같았습니다. 서연아. 제가 다가갔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담원이? 촬영팀이요. 결혼식 영상 찍을 거예요. 그냥 결혼식인데 이렇게까지.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서연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병원 홍보 영상으로도 쓸 거고요. SNS에도 올릴 거예요. 병원 홍보? 네. 제가 피부과 전문이잖아요. 팔로워가 30만 명이에요. 이번 결혼식 영상 올리면 홍보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식이 홍보수단이라고요? 그래도 이건 조금 과하지 않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제 병원 홍보 영상으로도 쓰이는 만큼 허술하거나 실수가 있어선 안 돼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엔 어머님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상 콘셉트가 있거든요.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카메라에 안 나오는 게 좋다고요? 제가 준비한 결혼식인데요. 6개월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결혼식인데요.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서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영상 퀄리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이해하라고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요? 제 존재가 영상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는 걸요? 알겠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어디 있으면 되니? 저쪽 대기실에 계시면 돼요. 리허설 끝나면 부를게요. 서연이 다시 촬영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 젊고 화려하고 세련됐습니다. 대기실로 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소파 하나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서연이 촬영팀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 꽃 장식 300만 원, 식사 비용 800만 원, 답례품 150만 원, 총 1750만 원이 제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한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저는 혼자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리허설인데 저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랐던 결혼식일까?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갑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식은 민석과 서연의 결혼식이 아니라 서연을 위한 쇼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쇼의 배경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모양입니다. 곧 누군가 저를 부르러 올 것입니다. 어머님, 이제 나오세요 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순순히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식을 준비한 건 접니다. 제 돈으로, 제 시간으로, 제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구석에 숨어 있어야 하나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리허설 끝났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응.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찍은 사진들이 갤러리에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예식장 입구, 꽃아치, 하얀 의자들. 카메라를 쳐다보며 웃고 있는 서연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민석이도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낸 돈으로 치르는 결혼식인데 나는 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되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결혼식을 치러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카메라에 안 나오는 게 좋다고. 그럼 결혼식 당일에도 저는 어딘가 구석에 숨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가 서랍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준비 서류철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계약자 윤정희, 꽃 장식 계약서 계약자 윤정희, 식사 계약서 계약자 윤정희, 답례품 계약서 계약자 윤정희. 모든 계약이 제 이름입니다. 제 돈으로 제 신용으로 계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주인공이 아니라 방해꾼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예식장이었습니다. 물론 밤이라 안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윤정희입니다. 제 명의로 된 결혼식 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전화 주세요. 두 번째는 꽃집이었습니다. 윤정희 명의 계약건 취소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로 한 것, 그 결심이 저를 조금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서연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카메라엔 어머님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나는 정말 카메라에 나올 가치도 없는 사람인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간호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돌봤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전화 왔는데 계약 취소하신다고요? 응, 취소했어.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리허설 때 내 생각은 어땠니? 네. 엄마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는 거 봤지? 그건 서연이가 영상 촬영 때문에. 그래, 알아. 영상 때문이지. 엄마, 서연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서가, 엄마는 6개월 동안 이 결혼식 준비했어.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 정성으로. 알아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배경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 서연이한테 물어봐. 결혼식 당일에도 엄마가 카메라에 안 나와야 하는지. 민석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랑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봐. 그리고 답 들으면 전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하지만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민석 오빠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민석이를 힘들게 했다고. 계약 취소하시면 결혼식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머님 장난 아니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갑자기?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언제 갑자기 그랬니? 어제 리허설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건 영상 컨셉 때문에. 카메라에 안 나오는 게 좋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그건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이 잘못된 거지.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식의 제3자가 아니야, 가족이라고. 알아요, 어머님. 그런데 왜 나는 구석에 숨어 있어야 해? 왜 카메라에 나오면 안 돼?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그냥 영상 분위기가 있잖아요. 깔끔하고 모던한. 그래, 알았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깔끔하지도 않고 모던하지도 않으니까 안 나오는 게 낫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연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네. 이 결혼식이 뭘 위한 건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거야? 아니면 네 SNS 홍보를 위한 거야? 서연이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답 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나간 걸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참으면 계속 무시당할 것 같았습니다. 계약 취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그들이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나야. 정희야. 무슨 일이야? 너 변호사지? 상담 좀 받고 싶어.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리허설 때 있었던 일, 서연의 태도, 그리고 제가 계약 취소한 것까지. 정희야. 미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거 잘한 거야. 계약자가 너잖아. 네가 취소할 권리 있어. 하지만 민석이가 힘들어해. 민석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존중받는 게 중요한 거지. 미정의 말이 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줬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그리고 정희야,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 이상하게 나오면 나한테 연락해. 법적으로 도와줄게.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제 존엄을 지키기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일 서연과 민석에게서 답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제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배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도 서연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사과하기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경숙이었습니다. 정희야? 응, 왜? 너 SNS 봤어? 무슨 SNS? 서연이. 내 며느리 말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데? 지금 바로 봐. 인스타그램. 전화를 끊고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최신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2시간 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결혼식이 취소될 위기예요. 댓글이 벌써 300개가 넘었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서연아, 괜찮아? 누가 그래?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결혼식 계약을 다 취소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유가 뭔데? 서연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오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빼앗아 간다고? 시어머니는 오빠를, 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계속 저를 경계하셨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아들에 대한 집착 무섭다. 마마보이 만드는 전형적인 엄마네. 서연아 도망쳐. 제가 아들에게 집착한다고요? 서연이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계속 저를 무시하셨어요. 제 직업도 제 학벌도 제 집안도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러면서 오빠한테는 엄마가 더 잘 챙겨줄 수 있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냐고 하셨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오빠 옷도 다 고르시고 밥도 직접 차려주시고 심지어 회사 출근도 챙기신대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아들을 남편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이 더 쏟아졌습니다. 와, 이건 심각한데. 정서적 근친 같은 거 아냐? 시어머니 정신과 상담 필요할 듯. 서연아 결혼 취소해. 그런 집안이랑 인연 끊어야 돼.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존중하려고 했어요. 예의도 지키려고 했고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빼앗아가는 여자라고만 보시는 것 같아요. 마치 연적 대하듯이요. 연적이라고요? 제가 며느리를 연적으로 본다고요? 심지어 결혼식 리허설 때는 제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굳으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는 네가 어울리지 않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건 병이야 병. 아들을 남자로 보는 엄마들 진짜 있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서연아 절대 결혼하지 마. 그 집안 들어가면 평생 고생해. 시어머니 치료받아야 할 듯.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질투해서 소외감을 느껴서 계약을 취소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시당하기 싫어서 존중받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서연의 말만 들었습니다. 30만 팔로워가 모두 서연의 편이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SNS 봤니? 네. 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계약 취소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민서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이요? 리허설 때 서연이가 엄마한테 한 말. 카메라에 안 나오는 게 좋다고 한 거. 그건 서연이가 말을 좀 잘못한 거예요.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와이프가 엄마를 무시한 거야. 엄마 서연이는 그런 의도 없었어요.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엄마. 민서가 너는 엄마 편이 아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둘 다 제 가족이에요. 그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동네를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사를 얼버무리며 저를 스쳐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집에 돌아와 다시 서연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팔로워들이 제 신상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 이름이 뭐래? 우리 동네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겠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행복 아파트 사는 것 같던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아파트 사는데 소문 들었어요.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었고 기정사실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걸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은 제 편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피합니다. 서연은 SNS로 저를 아들을 사랑한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몰디브 항공권 마이너스 240만 원. 몰디브요? 저는 몰디브 항공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명품 가방 마이너스 480만 원. 명품 시계 마이너스 520만 원. 총 1240만 원이 제 카드에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저는 산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부가카드로 결제된 내역이네요. 부가카드요? 누구 이름으로 나갔죠? 한서연 고객님 앞으로 발급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연이 제 카드로 물건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동의도 없이. 부가카드 발급 신청서 있죠? 팩스로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팩스를 받았습니다. 신청인 란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신혼여행 항공권과 명품을 샀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왜? 무슨 일이야? 증거. 찾았어. 증거? 서연이가 내 카드 위조해서 돈 썼어. 1,000만 원 넘게. 뭐? 정말? 응. 지금 서류 다 있어. 정희야, 그거 명백한 사문서 위조야. 그리고 사기죄도 될 수 있어.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서 가. 고소장 써야 해. 알았어.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희망이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위조된 신청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희야, 들어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리허설 때 있었던 일, 계약 취소한 것,
서연의 SNS 게시물, 그리고 카드 위조 사실까지 미정이 서류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정희야. 미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야. 그렇지? 응.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에 해당해. 그리고 명예훼손도 추가할 수 있어. 명예훼손? SNS에서 너를 거짓으로 비방한 거잖아. 그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 미정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SNS 게시물 스크린샷 찍었어? 아니, 그냥 봤어. 지금 당장 찍어. 삭제하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 서연의 게시물을 다시 열었습니다. 영상과 댓글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다 찍었어? 응. 좋아. 이제 경찰서 가자. 지금? 응. 빠를수록 좋아.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정희야, 이제 참지 마. 법은 내 편이야.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소장 제출하러 왔어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미정이 대신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입니다.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위조된 신청서, SNS 스크린샷. 마지막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제출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접수됐습니다. 조사 일정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희야. 미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미정아. 이제 조용히 기다리면 돼. 진실은 밝혀질 거야. 미정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혜 씨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처벌받는 건가요? 네,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서연이. 경찰 조사받았어요. 엄마가 고소하신 거예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서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니? 내 카드를 위조해서 1,000만 원 넘게 썼어. 그리고 SNS에서 엄마를 비방했고. 그건 서연이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드 위조가 실수야? 거짓으로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한 게 실수야? 엄마. 민서가, 너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석이 울먹였습니다. 저 서연이만 생각하고 엄마는 생각 안 했어요. 알아.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석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서가.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을 순 없어. 알아요, 엄마. 너도 이제 어른이야.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해. 네. 알겠어요. 민석이 한참 울었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네 결정이야. 엄마는 강요하지 않을게.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게시물도 모두 삭제됐습니다. 댓글도 팔로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마트에 나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로당에도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봤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요즘 힘든 일 많았다며? 네. 좀 그랬어요. 그래도 이겨낸 거 잘했어. 우리가 다 응원한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봤습니다. 민석이 어렸을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석이.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혜 씨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피고인 한서연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명령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징역은 실제로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니까요. 하지만 전과는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그래 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 네, 엄마.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긴장했을 텐데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차를 건넸습니다. 민석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랑 헤어졌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래.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내신 돈 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민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한테 진짜 죄송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네 엄마. 엄마는 내가 돈을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으면 좋겠어. 뭐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화났는지 정말 알겠니? 네. 제가 엄마를 무시해서요. 그것만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결혼하는 게 싫었던 게 아니야. 엄마를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봐주지 않는 게 슬펐던 거지. 민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저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 민서가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만 그 사람이 누가 되든 엄마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명심할게요. 차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석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민석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민석이 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료 사왔어요. 뭐 만들 건데? 비밀이에요. 부엌에서 정신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칼질 소리, 볶는 소리, 웃음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다 만들었어요. 고마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서툴렀습니다. 간도 좀 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으니까요. 엄마, 맛없죠?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정말요? 응. 내 정성이 느껴져서. 민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던 민석이, 잘 먹겠습니다 하며 웃던 민석이,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래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네 덕분에 이겨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강해서 이긴 거지.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미정이 있었고 민석이 있었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윤정혜 씨. 네. 저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요? 예전에 SNS 보고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당당하게 싸우시는 거 보고 배웠어요.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싸우는 것, 품격 있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소리 지르고 욕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리허설 날의 모욕, 계약 취소 결심, SNS 공격, 법정 싸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성장했으니까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후, 민석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며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조용히 따뜻하게. 저는 당당히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